도장으로 돌아왔다. 상별은 아버지를 방바닥에 앉혔다. 아버지, 치료를 받으셔야. 괜찮다. 이 정도는. 하기덕은 손을 내저었다. 상별아, 설명 좀 해라. 무슨 일이냐? 상별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민구에게 간 것, 추심이를 한 것, 그만둔 것, 그리고 오늘의 습격까지. 하기덕은 들으며 혀를 끌끌 찼다. 그놈, 박민구. 아버지, 민구 형이 뭘 잘못해서 도장에서 쫓겨난 건가요? 하기덕은 한숨을 쉬었다. 그놈은 도장에서도 나쁜 놈들과 어울렸지. 다른 제자들 돈을 뺏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 여러 번 타일렀지만 고쳐지지 않더라고. 결국 내쫓을 수밖에 없었어. 그랬군요. 근데 결국 깡패가 됐구나. 하기덕은 허리를 움켜쥐었다. 아버지, 괜찮아. 조금 전 싸우다가 다친 부위야. 하기덕은 잠깐 호흡을 가다듬은 후 상별을 바라봤다. 그런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상별은 고개를 떨구었다.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전과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국가대표의 꿈도 사라졌고 저는 이제. 상별아, 하기덕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전과자가 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격투기를 해라. 순간 상별은 귀를 의심했다. 격투기요? 하기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배운 거라곤 태권과 태권도가 다야. 공부를 안 했으니 머리 쓰는 일은 할 줄 모르지. 힘 쓰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너는 승부욕이 강해. 오늘 싸우는 걸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내 안에는 불이 있어. 그 불을 제대로 쓸 곳이 필요해. 하기덕은 상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격투기를 하며 마음껏 싸워라. 아주 질릴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 상별은 아버지를 봤다. 진절머리를 치는 표정이었지만 농담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결심이 서면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주마. 내 친구 중에 격투기 도장을 운영하는 놈이 있거든. 거기서 제대로 배워. 하지만 저는 태권과 태권도만 할 줄 아는걸요. 배우면 돼. 하기덕이 말을 끊었다. 권투도 배우고 주짓수도 배우고 킥복싱도 배워야 해.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고 마음먹어라. 이제 내 나이가 23이지. 늦었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각오만 되어 있다면. 상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하겠습니다. 하기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숙제를 주마. 숙제요? 그래. 하기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 태권의 기술은 정체되어 있어.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실전에서 쓸 수 없으면 무술이 아니라 춤이지. 정신을 수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적과 싸우는 기술도 중요해. 격투기를 하면서 태권의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하기덕은 상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면 돌아와라. 그때는 내가 인정해주마. 상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네, 아버지. 상별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상별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격투기. 새로운 길. 할 수 있어. 주먹을 꽉 쥐었다. 상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상별은 아버지와 함께 낡은 도장 앞에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장상근 격투기 체육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도장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도장 안은 땀 냄새와 오래된 매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UFC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젊은 시절 장상근이 옥타곤에서 싸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상별은 그 사진을 물끄미 바라봤다. 왔구나. 샌드백을 치고 있던 남자가 돌아섰다. 장상근.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UFC 무대를 밟았던 전설적인 선수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평생 한으로 남았고 그 한을 풀기 위해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장상근은 반갑게 아버지와 악수를 나눈 뒤 상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상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태권도 하다 왔다며? 네, 그리고 태권도 배웠습니다. 장상근은 잠시 상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상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주먹은 상별의 코앞에서 멈췄다. 봤지? 지금 내가 한 행동. 장상근이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은 주먹이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물러나면서 피하게 돼 있어. 이건 생존 본능이야.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뒤로 물러나면 반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상대와의 거리가 벌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고 결국 당하기만 하는 샌드백이 되는 거지. 장상근은 샌드백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주먹이 날아올 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전진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회피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내 주먹을 날리는 거지. 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다. 상상 속의 주먹을 피하며 전진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동작이었다. 그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상대는 절대 피하지 못해. 전진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야. 상별은 이해가 되면서도 의문이 들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전에서 그게 가능할까?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먹이 날아오는데 전진한다는 게. 장상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은 질문이야. 핵심은 바로 스피드야. 스피드가 월등하다면 충분히 가능해. 너는 태권도를 배워서 발놀림이 빠르지. 그 기술을 응용하면 돼. 내가 가진 스피드는 이미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나. 나는 너에게 그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킬 거야. 그는 상별의 어깨를 툭 쳤다. 예를 들어 로킥이 날아온다고 해봐. 보통 사람들은 맞거나 뒤로 물러나지. 하지만 너는 그 발이 올라오는 순간 그 발을 걷어찰 수 있을 만큼 빨라져야 해. 그게 내가 너한테 시킬 훈련이야. 그날부터 상별의 지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신을 단련하던 태권과는 완전히 달랐다. 태권도의 우아한 발차기와도 달랐다. 이건 오직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훈련이었다. 순수하고 직설적이고 폭력적인 훈련이었다. 장상근은 상별에게 권투를 가르쳤다.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다. 손목이 부어오르고 너클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다. 주짓수도 배웠다. 바닥에서 싸우는 법, 관절을 꺾는 법, 초크로 상대를 재우는 법을 익혔다. 킥복싱에서는 무릎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클린치 상황에서의 공방, 거리 조절, 타이밍 잡기, 모든 격투기 기술을 섭렵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하루였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었다.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훈련이었다. 상별의 몸은 날마다 멍으로 뒤덮였다.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갈비뼈가 시큰거렸다. 하지만 상별은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태권과 태권도를 통해 익힌 정신력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고통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 지칠 때도 마음을 다잡을 줄 알았다. 격투기 훈련은 그의 몸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근육이 붙고 체지방이 빠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1년이 지났다. 거울 앞에 선 상별의 몸은 마치 조각가가 정성스럽게 빚어낸 조각품 같았다. 어깨는 넓어졌고 복근은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허벅지는 폭발적인 힘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빛이었다. 상별의 눈에는 1년 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건 자신감이었고 동시에 냉정함이었다. 이제 됐어. 장상근이 말했다. 실전에 나가보자. 상별은 그때부터 중소 MMA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내 소규모 대회였다. 첫 경기는 긴장되었지만
주먹이 부딪히는 순간 1년간의 훈련이 몸에서 자동으로 터져나왔다. 1라운드 KO 승리. 두 번째 경기도 세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월드 빅터리 로드 센고쿠에서 러브콜이 왔다. 상별은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의 강자들과 맞붙었다. 일본 선수들의 주짓수는 탄탄했지만 상별의 스피드는 그들이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DEP라는 또 다른 일본 단체에서도 연승을 이어갔다. 3년이 흘렀다. 상별의 전적은 화려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아시아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LFA 레거시 파이팅 얼라이언스의 메인 이벤트 출전 제의였다. LFA는 UFC로 가는 등용문으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단체였다. 상대 선수는 미국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였다. 레슬링 배경에 강력한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가진 선수였다. 전문가들은 상별이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는 상별의 첫 패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전날 밤 장상근이 상별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준비됐어. 내가 해온 걸 믿어. 그리고 기억해. 상대가 주먹을 날리면 전진하면서 피하고 카운터를 날린다. 상별이 답했다. 경기 당일 옥타곤에 오른 상별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레퍼리가 경기 시작을 알렸다. 상대 선수가 거리를 재며 다가왔다. 잽을 두어 번 날렸다. 상별은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상대가 오버핸드 라이트를 크게 휘둘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상별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진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상대의 주먹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동시에 상별의 오른손 훅이 상대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1년간, 아니 3년간 수십만 번 연습한 그 동작.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상대 선수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상별은 멈추지 않았다. 왼손 훅,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손 어퍼컷. 콤비네이션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상대는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시켰다. 1라운드 KO. 관중석이 술렁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미국의 유망주가 아시아에서 온 무명의 선수에게 1라운드 만에 무너진 것이다. 그날 이후 상별의 커리어는 가속도가 붙었다. LFA에서 두 경기를 더 치렀고 모두 1라운드 KO로 끝냈다. 오전 전승 모두 1라운드 KO. 격투기 역사상 이런 기록을 가진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상별이라는 이름이 이제 세계 격투기 무대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 한국에서 온 젊은 파이터는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UFC는 그를 부를까? 그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상별 자신은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매일 훈련장에 나가서 땀을 흘렸다. 장상근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주먹이 날아오면 전진하며 피하고 반격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어느 날 LFA 경기장. 상별은 오늘도 완벽하게 경기를 마쳤다. 7전 7승. 모두 KO승. 링에서 그는 무자비했다. 2라운드 후반 상대 선수가 주춤하는 순간을 포착한 상별은 택견의 전통 발기술인 앞발질로 상대의 측두부를 정확히 타격했다. 앞발질은 무릎을 먼저 들어 올린 뒤 발끝이 아래에서 위로 휘며 올라가는 형태였다. 겉보기엔 직선 같지만 실제로는 곡선 궤적을 그리며 근접거리에서 상대의 몸통이나 턱을 노리는 기술이었다. 상대는 그대로 쓰러졌고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장상곤 코치가 링으로 뛰어올라 상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몇몇 스태프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모두가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제 상별은 LFA에서도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다. UFC 진출도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좋았어. 상별아. 오늘 타격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 장 코치가 씩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상별도 미소를 지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경기 후의 열기로 가득했다. 기자들이 몇 명 서성이고 있었고 다른 선수들과 트레이너들도 오가고 있었다. 상별은 땀에 젖은 글러브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상별의 어깨를 툭 쳤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결코 가벼운 인사가 아닌 터치였다. 상별이 돌아보자 덩치 큰 백인 남자가 서 있었다. 근육질 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상별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꼬리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제스처를 했다. 동양인의 눈을 조롱하는 명백한 인종차별 표현이었다. 상별의 표정이 굳었다.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걸음을 멈췄다. 나? 상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남자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레거시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선수는 현역 UFC 선수였다. 그것도 라이트급 랭킹 7위에 올라있는 정식 계약 선수였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다. 15승 3패. 그중 10승이 KO승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기분이 최악이었다. 방금 링 위에서 KO 당한 선수가 그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동생을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눈앞의 이 동양인 햇병아리였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모욕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뭐? 레거시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뭐라고? 이 LFA 햇병아리가?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레거시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상별은 유심히 그를 봤다. UFC에서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굴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가 뭐든 간에 상별이 또박또박 말했다. 인종차별은 안 돼. 당장 사과해. 장상곤 코치가 재빨리 상별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상별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과하라고. 상별이 다시 말했다. 사과! 레거시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사과하면 되냐? 그 순간 레거시의 주먹이 날아왔다. 예상치 못한 선제 공격이었다. 상별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주먹은 턱을 완전히 맞히지는 못했지만 뺨을 스쳤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칼로 벤 듯한 느낌이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달아 들렸다. 이미 몇몇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상별이 손으로 뺨을 만졌다. 손가락에 붉은 피가 묻어났다. 피부가 찢어진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상별의 눈빛이 변했다. 링 위에서 보이던 그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장상곤 코치는 상별을 말리려다가 멈칫했다. 주변에 모인 카메라들이 보였다. 기자들의 흥분한 표정도 보였다. 이건 기회였다. 격투기 세계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름값이 필요했다. 화제성이 필요했다. 흥행이 되어야 UFC가 주목한다. 코너 맥그리거가 왜 스타가 되었는가? 실력도 뛰어났지만 그의 도발과 말발 그리고 화제성 있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 코치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이건 상별에게 이름을 알릴 기회였다. 위험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봐, 햇병아리. 레거시가 비웃으며 말했다. UFC 랭킹 7위한테 덤비고 싶어. 내가 오늘 이긴 그 잡어들이랑 나랑 같은 줄 알아? 상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성큼성큼 다가갔다. 거리를 좁혔다. 오, 정말. 레거시가 웃었다. 좋아, 덤벼. 야! 햇병아리가 UFC 레거시와 붙으려고 하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레거시는 물러서지 않고 재차 주먹을 뻗었다. 이번엔 스트레이트였다. 빠르고 강력했다. UFC 랭커답게 체급을 뛰어넘는 파워가 실려 있었다. 상별은 옆으로 몸을 기울였다. 동시에 발이 큰 원을 그리며 위로 휘어 올라가 레거시의 턱을 후려쳤다. 택견의 휘어 올려차기. 근접거리에서 상대를 노리는 발길질이었다. 일반적인 발차기와는 궤적이 완전히 달랐다. 보통 발차기는 직선이나 원형의 경로를 그리며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택견의 휘어 올려차기는 달랐다. 근접 상황에서도 발이 몸 옆에서 시작해서 곡선을 그리며 위로 올라갔다. 마치 남 모양으로 휘어 올라가 그 끝에서 상대의 턱을 후려쳤다. 레거시는 그런 발차기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경험상 저 거리에서 발차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방어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상별의 발등이 레거시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UFC 선수답게 맷집은 좋았지만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들어온 타격은 달랐다. 그의 머리가 옆으로 크게 꺾였다. 레거시의 눈동자가 위로 올라갔다. 다리가 풀렸다. 몸이 뒤로 기울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UFC 랭킹 7위 선수가 복도 바닥에 뻗어버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세상에, 이거 실화야? 촬영했어? 다 찍었어.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셔터음이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상별은 바닥에 쓰러진 레거시를 내려다봤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코웃음을 한번 치고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장상곤 코치가 재빨리 상별의 뒤를 따랐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이 들끓었다. UFC 랭커 레거시, LFA 신인에게 한방의 KO. 아시안 파이터의 충격적인 카운터. 이게 무슨 발차기야? 택견!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 격투기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일반 스포츠 뉴스까지 이 영상을 다뤘다. 영상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3시간 만에 10만 뷰, 6시간 만에 30만 뷰, 자정이 되기 전에 50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들이 폭주했다. 저 발차기 뭐야? 저런 각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택견이라는 한국 전통 무술이래. 진짜 실전에서 통하네. 레거시가 먼저 인종차별 제스처하고 선빵 날렸대. 자업자들. 이 선수 이름이 뭐야? 추적해야 해. 호텔 방에서 상별은 노트북으로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 뺨의 상처는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장상곤 코치가 들어와 상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봤지? 레거시가 우리를 도왔어. 장 코치가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보면 그 녀석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야. 선물이요? 상별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지금 내 이름이 전 세계 격투기 팬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UFC 본부도 이 영상을 봤을 거야. 이게 바로 흥행이야.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싸움이고. 장 코치는 계속 말했다. 맥그리거가 왜 슈퍼스타가 됐는지 알아? 실력도 물론 좋았지만 그는 화제를 만들 줄 알았어. 말싸움, 도발, 기자회견에서의 난동.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해. 그리고 너는 오늘 그걸 보여줬어. UFC 랭커를 한 방에 보냈다고. 그것도 정당방위로. 상별은 침묵했다. 그는 흥행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모욕한 놈에게 응징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 코치의 말이 맞았다. 너한테 운이 따르는 것 같아. 장 코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준비해. 분명 UFC에서 연락이 올 거야. 상별은 뺨의 반창고를 만지작거리며 씩 웃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레거시도 이 영상들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아마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별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증명했다. 자신의 택견이, 자신의 실력이 UFC 랭커와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노트북 화면에서 영상이 또 한 번 재생되었다. 휘어올려차기가 레거시의 턱을 강타하는 순간, 그 순간이 상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영상 조회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단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다. 주류 스포츠 매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돈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달라붙었다. ESPN, 신의 파이터, UFC 랭커를 제압, 택견의 위력 입증, MMA 파이팅, 레거시 대 상별, 인종차별 논란 속 격돌. 블리처 리포트, 이 발차기를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 무술의 충격. 상별의 SNS는 포화 상태였다. 팔로워 수천 명 증가. DM은 폭주. 인터뷰 요청, 스폰서십 제안.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끝없이 쏟아졌다. 오전 11시.
장상곤 코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UFC 탤런트 릴레이션즈. 장 코치는 상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저는 UFC 선수 영입팀의 마이크라고 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금 지도하고 계신 상별 선수,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 코치는 여유롭게 너스레를 떨었다. 네? 우리 애를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렇기에 더 놀랍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다. 경기 영상과 기록을 검토했는데 파워와 집중력이 탁월하더군요. UFC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겠죠? 저희가 훈련 캠프와 매니지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겁니다. 마이크는 조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첫 경기로는 프리리미너리 카드에 배치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성과에 따라 메인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코치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정식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수와 상의해보죠. 장 코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는 단순히 쇼가 아니라 진짜 승부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이크의 목소리에 확신이 배어났다. UFC는 진짜 무대입니다. 그 열정, 곧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코치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단호한 목소리, UFC에서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멈출 수 없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눈앞에서 활짝 열리는 듯한 전율.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세계적인 무대, 환호하는 관중,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정말 내가 준비가 된 걸까? 그 의문이 목구멍을 조여왔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코치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코치가 우리 애는 진짜 승부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별의 눈빛이 빛났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그제야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드디어 UFC 데뷔 전 상대는 미국의 레슬링 기반의 마이키 선수였다. 전적은 5승 7패. 승보다 패가 많았지만 이미 UFC에서 5년을 버틴 선수였다.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 상별은 옥타곤으로 들어갔다. 철망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고 둔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이 분리되는 소리였다. 상별의 발이 UFC 옥타곤 바닥을 처음 밟는 순간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다. 바닥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얇은 매트 아래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피냄새, 땀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조명에서 타들어가는 열기까지 뒤섞인 공기가 폐에 깊숙이 밀려들었다. 옥타곤은 무대가 아니라 공간이었다. 철망은 벽이 아니라 경계선이었고 관중의 함성은 소리가 아니라 압력처럼 밀려왔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조명은 따뜻한 빛이 아니라 피부를 찌르는 흰 열기였다. 철망 너머의 세계는 흐릿했다. 사람들은 형체로만 존재했다. 이 안의 공간만이 유일하게 또렷했다. 그리고 그 안에 상대가 서 있었다. 그는 온몸이 근육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피부색이 조금 거무죽죽한 게 남미 계열인 것 같았다. 어깨는 갑옷처럼 둥글게 솟아 있었고 가슴은 숨 쉴 때마다 철판처럼 들썩였다. 팔은 팔이 아니라 덩어리였고 허벅지는 나무 기둥처럼 굵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아도 압박이 느껴졌다. LFA 선수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공이 울렸다. 그가 다가오자 옥타곤이 갑자기 좁아졌다. 공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사라졌다. 상별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무거웠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철망, 조명, 바닥, 상대, 관중, 심판,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로 묶였다. 그는 알았다. 이곳에서는 기술보다 먼저 용기를 시험하고 승부는 힘이 아니라 정신에서 이미 갈라지며 공격은 주먹보다 눈빛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상별은 몸을 살짝 굽힌 채 마이키와 대치했다. 마이키는 허리를 구부린 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테이크 다운을 노리는 자세였다. 상별도 몸을 더 숙이고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 다음 순간 마이키가 엄청난 속도로 들어왔다. 상별이 손으로 얼굴을 밀자 기다렸다는 듯 마이키가 풀 스윙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상별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역시 UFC다. 만만치 않아. 마이키는 계속 주먹을 휘두르며 상별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그때 장 코치의 소리가 들렸다. 너를 의심하지 마! 너를 믿어! 상별의 머리가 맑아지며 입가에 미소가 드리웠다. 그래, 내가 위축될 이유는 없지. 상별은 뒤돌려차기를 시도했다. 마이키는 예상했다는 듯 앞으로 나오며 상별의 다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마이키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상별의 뒤돌려차기는 일반적인 돌려차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택견식 회전 계열의 발질이었다. 즉, 다리를 바로 뻗지 않고 무릎을 접은 채로 회전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시 접었다가 짧게 차거나 깊게 밀어넣는 기술. 발질을 하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마이키는 그대로 상별의 발차기에 걸렸다. 그러나 몇 번 비틀거리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다. 대단한 맷집이었다. 하지만 상별은 틈을 주지 않았다. 달려가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순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마이키가 강하게 스트레이트를 뻗었다. 상별은 고개를 숙이며 강렬한 카운터 펀치를 장렬시켰다. 주먹은 정확히 마이키의 턱에 꽂혔다. 마이키의 눈이 풀렸다. 그리고 그대로 실신했다. UFC 데뷔 전 1라운드 KO 승이었다. LFA에서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연속 KO 행진은 UFC에서도 계속되었다.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상대들은 그의 주먹 앞에서 하나둘 쓰러져갔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해설자들은 차세대 챔피언이라는 수식어를 아끼지 않았다. 네 번째 경기, 상별의 오른손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지만 너무 성급했다. 상대가 전력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카운터를 날려야 했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상대에게 피할 시간을 주었다. 상대의 관자놀이를 비켜 맞췄고 상대는 쓰러지지 않았다. 판정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승리했지만 연속 KO 기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괜찮아.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 장 코치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옳았다. 5번의 싸움 끝에 상별의 랭킹은 8위까지 치솟았다. 타이틀 벨트? 그 금빛 꿈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하지만 상별이 빛날수록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자가 있었다. 레거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상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처음 만났던 그날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휘어올려차기 한 방에 턱이 부서져 나가떨어졌던 그 남자. 창피를 당한 후 레거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도 이기고 또 이겼다. 철옹성 같은 체력, 끝없는 지구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테이크다운으로 눌러버리는 그의 스타일은 상대를 질리게 했다. 그는 이제 랭킹 5위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레거시가 왜 자꾸 상별을 피하지?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다. 언론도 팬들도 궁금해했다. 둘의 맞대결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레거시는 인터뷰 때마다 애매한 말로 얼버무렸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요. 다른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둘 중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결국 타이틀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즈음 태평양을 건너 한 남자가 미국 땅을 밟았다. 이름은 박민구. 서울 뒷골목을 주름잡던 사채업자였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다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터지자 민구는 더 버티지 못했다. 졸개 둘을 데리고 급히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에 도착한 뒤 허름한 모텔방에서 무심코 틀어놓은 TV 뉴스. 그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스쳤다. UFC 옥타곤 위에서 환호를 받으며 서 있는 상별. 관중의 함성, 조명, 피와 땀이 섞인 공기 속에서
빛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민구의 눈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그의 입가에 느릿한 미소가 번졌다. 이 새끼가 잘 나가네. 그는 상별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상별은 한때 그의 밑에서 일했던 놈이었다. 사채 추심을 도왔던 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더러운 일 못하겠다라며 떠나버렸다. 민구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민구는 조용히 상별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훈련 일정, 동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장 코치가 눈에 들어왔다. 장 코치는 상별의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저놈만 제거하면. 민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민구는 또 다른 표적을 찾아냈다. 레거시. 그는 레거시의 체육관으로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민구는 한마디만 전했다. 상별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레거시의 태도가 바뀌었다. 둘은 어두운 훈련실 한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당신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레거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민구는 금방 알아챘다. 이 남자에게 상별은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 트라우마라는 것을. 상별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턱에 발차기를 맞고 기절했던가. 레거시는 움찔했다.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턱에 박힌 충격, 시야가 뒤집히던 감각, 바닥에 쓰러지던 굴욕. 너무 뜻밖의 공격이었고 지금 다시 붙는다고 해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지금의 트라우마로 자라난 것이었다. 레거시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다시 붙어도 똑같을 겁니다. 당신은 피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민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상별과 같은 도장에서 수련했어요. 그의 모든 기술을 알고 있죠. 택견의 비술까지도요. 레거시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민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임을 시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쓰러뜨렸던 그 발차기 말입니다. 그 발차기는 꼿꼿이 서서 차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민구는 천천히 자세를 잡았다. 꼿꼿이 차려 한다면 찰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력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그가 몸을 옆으로 기울이자 자연스럽게 반대쪽 발이 공중으로 휘어 올라갔다. 몸을 기울이면서 반대쪽 발이 올라가는 겁니다. 체중 이동과 회전력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거죠. 이 원리만 알면. 민구가 손으로 궤적을 그렸다. 막기가 쉽습니다. 아니, 막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몸을 기울이는 순간 그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거시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서서 맞았어요. 움직임을 읽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레거시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타올랐다. 그러면 나에게 상별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민구는 음산하게 웃었다. 가르쳐 드리죠. 그의 모든 패턴, 모든 약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상별을 이기면 파이트 머니와 보너스를 합쳐서 상금의 절반을 주십시오. 레거시는 잠시 침묵했다. 절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구는 베팅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복수, 그리고 자존심. 레거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준다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레거시는 민구의 지도로 택견을 배우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움직임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빨라졌고 상별의 궤적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구는 여전히 불안했다. 조바심이 났다.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레거시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50%로는 부족해.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 그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다. 장 코치를 제거하자. 장 코치가 죽으면 분명 상별의 마음은 흔들리고 평정이 깨질 것이다. 그때 경기를 하게 되면 어느 날 밤 상별과 장 코치는 늦은 훈련을 마치고 체육관을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SUV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상별아! 장 코치가 소리치며 상별의 몸을 옆으로 밀쳐냈다. 차가 장 코치의 몸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으윽! 장 코치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팔과 가슴뼈가 산산조각 났다. 코치님, 상별이 비명을 질렀다. 차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내렸다. 그는 쓰러진 장 코치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상별을 향해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장 코치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 순간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상이었다. 최소 6개월은 회복이 필요했다. 상별은 병상 곁에 무릎을 꿇고 굳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누구 짓인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분노와 다짐이 뒤엉켜 있었다. 장 코치는 숨이 가쁜 듯 잠시 말을 고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상별을 붙잡듯 말했다. 상별아, 복수라는 건 말이다. 너의 분노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야. 상별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장 코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더 잘 되는 거다. 내가 이겨서 상대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 코치는 마지막 말을 못 박듯 덧붙였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면 무조건 이겨라. 상별은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쥐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범인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다. 단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상별은 알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계획된 습격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며칠 후 레거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코치가 다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다. 저는 상별과의 경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경기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별은 그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오라고. 내가 다 끝내줄게. 복수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옥타곤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